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모든 것.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모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특약이냐면, 자, 여기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죠. 일상생활 중에, 일상생활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 생활 자체를 말을 합니다. 아무거나 뭐 평소에 그냥 뭐 걸어 다니든 뭐 사람을 만나든 뭐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일상생활. 자, 일상생활 중에 배상 책임.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중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손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줘야 돼, 배상을.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특약이에요. 네. 요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뭔가 좀 감이 오는 그런 특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특약이 어떤 건지, 그거를 이제 약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서 약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은가에 대해서 보험인 서울에 좀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특별약관을 보면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것을 보상하는지를 알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보면은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에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서 아래에 열거한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타인의 재물.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신체였고요.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의 손해에 대해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뭐냐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내가 이제 아래에서 열거한 사고. 그래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장을 해준다.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액을 보장을 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피보험자의 범위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자, 피보험자의 범위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은 나만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이 특약을 만약에 내가 가입을 했으면 나랑 같이 사는 또 동거 중인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가족들도 여기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의 피보험자의 범위 또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1항의 피보험자라고 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암보험을 가입했으면은 암진단비가 뭐 나한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암진단비가 갖고 있다고 해서 보통 내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 암보험에서 받지는 않거든요. 아주 특별한 약관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 암보험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이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은 나만 가입하고 있어도 내 가족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한데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자, 피보험자. 그래서 피보험자 본인. 일단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이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가 있다 또 보장이 되죠. 가족이니까. 네, 배우자가 보장되고요. 3번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척. 그래서 민법 제777조, 민법 제777조인데 여기 또 아래 또 나와 있어요. 민법 제777조는 어떤 거냐면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친척들은 이제 생계를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동거중이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그런 동거친족이 있다 하면은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피보험자로. 다음으로 4번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별거중인 미혼자녀. 그래서 결혼한 자녀는 안 되고 미혼자녀는 가능합니다. 별거중인 미혼자녀인데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또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그래서 만약에 별거 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자녀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부분, 피보험자의 범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보상하는 손해. 그러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많죠. 네, 좀 간단하게 읽어보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제 책임이 있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아까 그래서 무슨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말을 하는 거고요. 피보험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에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방지나 경감을 위해 지출할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리고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 비용이라든가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그리고 자, 보험증권상 보상 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까지, 공탁 보증보험료도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제 회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보장된다. 그래서 이 이제 보상하는 손해 항목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먼저 법률상 손해배상금,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쳤을 때 그 해에 대한 비용, 그 손해배상금,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 그게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장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 권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소송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탁 보증보험료, 이런 부분까지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비용들까지도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조금 생각보다 많은 걸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4번 이제 누수보장. 그리고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이 본인이 거주하는 어떤 주택, 본인이 이제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은 그런 부분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수사고라고 하면은 이제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수 설비, 배수 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 설비의 노후와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의 수침 손해 또는 오염 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을 한다. 네. 오염 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을 한다. 그래서 이런 누수 사고도 이제 보상을 해준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점은 화재 사고 발생 시에 그 스프링클러 작동 또는 소방수 피해 등 소방 피해
누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누수 사고에 해당하지 않.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좀 물이 많이 막 나가지고 뭐 이렇게 누수, 침수 뭐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면은 그런 거는 보장 안 됩니다. 네, 그런 건 보장 안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 이런 주택 건물 및 부대 설비의 노후화나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해서 수침 손해나 오염 손해를 타인에게 끼쳤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보장받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되게 많은 거를 보장을 해준다, 뭐 이런 거를 이해를 해볼 수 있었지만, 또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걸 안 해주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로 뭐 사고 낸 경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누군가한테 이제 배상을 해주되 이게 좀 고의가 아니어야 돼요. 고의가 아니고 약간 실수죠, 말을 하자면. 그 실수로 해야 됩니다. 실수로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에 손해를 삐고 이게 고의면 안 돼요. 고의로 하면은 여기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보복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막 누군가의 물건을 부셨어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뭐 노동쟁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태는 안 된다. 그리고 천재지변. 그래서 지진이나 분화, 홍수, 해일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핵 연료 물질 뭐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및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그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방사선 오염, 이런 부분, 방사선 관련된 부분도 안 되는 부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 책임. 이거는 보통 뭐 산재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부분이라서 뭐 이런 부분 좀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이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 책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할 때는 설계상에 여기에서 보상받을 주택지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 주소를 이렇게 적거나 뭐 어떤 사무실을 적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의 주소를 적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은 어떤 누수사고, 뭐 아까 보셨던 그런 누수사고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고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3번에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를 피해로 배상하는 책임. 이게 중요한 거는 피용인.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에 내가 고용을 한 사람, 피용인. 내가 고용을 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신체에 이제 피해를 입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일하다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서는 이런 업무 관련된 부분은 보장을 안 한다. 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은 또 안 된다.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 알 수 있고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래서 이제 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입힌 거는 또 보상이 안 됩니다. 타인이에요, 타인. 네, 아까 맨 처음 보셨던 보상하는 손해, 뭐 거기에 맨 처음 나왔던 거에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재물이, 내 재물이 아니죠, 내 재물이. 네,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 책임입니다.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 책임 보상을 안 합니다. 네. 심신상실, 이런 부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심신상실로 인정되면 배상을 안 해준다. 그리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이라던가 구타 뭐 이런 배상 책임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의는 안 됩니다. 고의는. 네. 그리고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는 배상 책임. 이런 거는 뭐냐면은 뭐 차량 같은 경우에 자동차 보험이 또 있고, 뭐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각각의 보험들이 다 있습니다. 뭐 항공기도 보험이 따로 있고 선박도 선박대로 보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상받으면 돼요. 뭐 차량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이 있듯이. 네, 그래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말 그대로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까 보셨던 뭐 업무 관련된 부분도 보상이 안 되는 거 알 수 있고, 항공기, 선박, 차량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 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뭐 이런 부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폭력행위가 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어쨌든 폭력행위 안 됩니다. 고의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티끌, 먼지, 성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안 되고요. 전자파, 전자장, EMF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이걸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책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벌과금이나 징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모든 것,
것에 대한 보험인 서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가입할 때 마지막 한 줄에 이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장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보장 안 되는 건 어떤 것들이고 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겁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가입하실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하나씩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서 그 보험 특약을 유지를 해주시면 보험 유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내용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문의 있으시면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